노인연금이나 받아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노인네들이 시부모라니.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상황인지. 노인네들한테 돈 대주고 간병해주는 건 절대 무리니까 인연 끊어도 되죠? 지금 농담하니? 그런 농담은 마음이 서늘해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농담으로 들려요? 나이 먹으면 얼굴만 주글주글해지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만 먹은 시부모는 부담스러우니까 절연하자고 하는데 말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결혼식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결혼식 할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싹싹하게 굴지 않았어? 무사히 결혼식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절한 척 했고요. 사실은 노인네들한테 착한 며느리인 척 아양 떠는 거 역겹기 그지 없었어요. 너 정말 못됐구나. 할 말 못할 말도 못 가리고 지금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전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요. 혼주석을 비워둘 순 없으니까 결혼식 할 때까지만 귀엽고 다정한 며느리 흉내내고 결혼식 끝나는 즉시 바로 인연 끊겠다고 계획했거든요. 너 이러는 거 우리 아들도 알고 있니? 그 사람도 나이만 먹은 부모님이 남보기 부끄럽다고 했어요. 어릴 때는 친구들 엄마들은 다들 젊은데 자기 엄마만 늙은 게 창피했고 조금 커서는 남들은 다 아파트에서 사는데 자기만 낡은 전세에 살아서 친구들 보기 부끄럽고 어깨가 처졌다고 했어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42에 겨우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사랑으로 키웠는데 걔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충격이다. 탓하려면 남들보다 훨씬 늙은 자신을 탓하고 남들보다 못 사는 처지를 탓해요. 남들 다 돈 벌 때 대체 뭐라고 사셨길래 돈도 없고 그렇다 할 집도 없이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아들 부부한테 무시당하고 절연당하는 거예요. 혼주석에 앉아 있는데 조부모인지 부모인지 헷갈릴 정도로 늙어 있어서. 저랑 제 남편이 하객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차라리 부모님 두 분 다 죽었다고 할 걸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남편이 막내냐고 넌저시 묻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결혼식 날에 며느리한테 개망신을 시켰으니까 절연당해도 할 말 없죠? 듣자 하니까 아주 본물이 터졌구나. 아무리 우리가 우스워도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어찌 그리 무례할 수 있니? 시끄러우니까 할망구는 입 다물고 듣기만 해요. 두 노인네의 부모 역할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한테 민폐 끼칠 생각하지 말고 죽던 살던 둘이 알아서 하라고요. 민폐라니? 우린 니들한테 민폐 끼칠 생각 전혀 없는데? 누군 민폐 끼치고 싶어서 끼쳐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면 자연히 자식한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먹고 그런 도리도 모르면 무식하다는 말 들어요. 그래, 네가 우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았다. 결혼 축하의 의미로 선물도 준비했는데 없었던 일로 할게. 선물이라고요? 누가 그따위 선물 달라고 했어요? 싸구려 물건보다는 묵직한 현금이 훨씬 더 좋거든요. 싸구려 물건이라니? 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단호박처럼 단정 지을 수 있니? 가난한 노인네들이 싸구려 말고 뭘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가난하다는 것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린 가난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빠듯하게 살진 않아. 가난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오래된 전세에서 살아요? 제 친구들 시댁은 다들 넓은 아파트인데 저만 시댁이 전세예요. 그 나이 먹도록 내 집 마련도 하나 안 하고 대체 뭐 하셨어요?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무계획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도 힘든 게 세상인데 대충대충 살면 다 같이 굶어 죽자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린 대충 산 적 없어.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게 문제죠. 돈이 대체 어디로 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최선을 운운하세요? 그 집에서 출산하고 육아하고 좋은 추억이 많아서 계속 거기서 사는 것이지. 새 집 구할 돈이 없어서 전세에서 사는 거 아니야. 노인네들은 추억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집에서 나는 진한 노인네 냄새에 후각 기능이 고장날 뻔했어요.
할망구 냄새랑 영감 냄새 때문에 점심에 먹은 거 확 올라와서 화장실에 가서 위에까지 다 토해냈단 거 모르시죠? 정말 예의가 없구나.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적당히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대꾸도 못하고 있는 거면서 꼴의 어른이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골치 아픈 두 쓰레기를 버렸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디 사냐고 집 주소를 물어봐도 꾸물거리면서 알려주지 않은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시자 노릇하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그건 의외인데요? 원래 시자들은 다들 며느리 부려먹고 대접받으려는 게 룰이잖아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난. 내 아들을 내조해주겠다는 너한테 고마운 생각이 크거든. 그럼 절연 합의한 거로 알고 이만하죠. 다신 연락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40 넘어서 어렵게 가진 아들을 결혼시킨 날에 며느리한테 절연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 며느리한테 절연을 당해야 하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늦게 낳고 나름 사랑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식 농사 또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워낙에 속을 많이 썩이던 아들이라 지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체념하고 살던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다시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임신했으니까 축의금 2천만 원 보내줘요. 절연하자고 하지 않았니? 절연한 건 맞지만 손주를 임신했으니까 성의 표시는 해야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니. 너 혹시 절연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니? 제가 등신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게? 노인네는 입 다물고 지갑이나 열면 돼요. 제가 임신한 게 기쁘지도 않아요? 임신은 축하하지만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할망구가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건데 째째하게 놀 거예요? 너 진짜 못됐구나. 어떻게 시애미한테 할망구라고 할 수 있니? 그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니? 임신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건 두 번이나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이해해줘야죠. 요즘은 출산 비용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애 분유랑 기저귀랑 옷도 사야 하는데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돈 좀 모으고 아이 낳을 것이지 왜 벌써 임신했니? 저절로 생긴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신 몇 주 됐니? 2주 됐어요. 뭐? 2주? 네. 모자 수첩도 다 받았으니까 빨리 돈 입금해줘요. 어머니가 돈 보내주지 않으면 당장 다음 주 산부인과 검진 갈 돈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지 않니? 벌고 있긴 한데 늘 부족해요.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이니까 부족해도 니들이 알아서 해. 정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돈 안 주면 어머니 금부치 다 훔쳐갈 건데요? 뭐라고? 저 지금 어머니 집에 와 있어요. 제 남편한테 현관 비번을 물어서 들어왔어요. 옷장 밑에서 현금 1,000만 원 들어있는 봉투랑 금부치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봤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먼저 급한 불부터 꺼야겠네요. 너 그거 도둑질이야. 부모 자식 사이에 도둑질이 어딨어요? 결혼하자마자 절연했는데 네 좋을 때만 부모 자식이니? 자식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뻐해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부모가 신이니? 상처 주고 함부로 한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베풀어야 하니? 난 그렇게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미안하다. 나한테 이제 장남 부부는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까 허락 없이 남의 집 물건 뒤지고 재물 훔치는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지 마. 10원 한 장 반지 하나라도 없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옹졸해요? 니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뻤어. 하긴 결혼식장에서 주름 자글자글한 얼굴로 자꾸 눈물 훔치셨죠.
신부 엄마도 아니고 신랑 엄마가 그렇게 울고 자빠진 꼴을 보고 남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올가미 CM이라고 혀를 끌끌 찼겠죠. 아들한테 그렇게 미련이 많은 CM이랑 앞으로 어떻게 가족으로 살겠는지 다들 얼마나 절 동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했겠냐고요. 아니, 난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눈물을 보인 게 아니라 지지리도 속만 썩이던 아들이 드디어 자기 짝을 만나서 인간답게 살겠구나 싶은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운 거였어.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해서 겨우겨우 지방에 있는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또 몇 년 부모 등골만 파먹고 여자는 하나둘 몇 개월 만나지도 않고 바꿔버리던 놈이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려고 하나보다 싶은 마음에 저도 몰래 눈물이 자꾸 샘솟듯 솟구친 거야. 솔직히 우린 그놈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 줄 알았거든. 누가 그딴 말 듣겠대요? 돈 안 주면 여기 있는 돈이랑 금붙이 다 가져갈 거라니까요? 그럼 나도 신고하겠다고 했어. 자식한테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 같은 노인네는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로 설정하고 살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해. 아까는 못난 아들 데려가줘서 좋아서 눈물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못난 아들한테 하나라도 더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태주고 축하해 주려고 했어. 그래서 정말 오래 발품 팔아서 선물도 준비했었고. 그 선물이라는 게 대체 뭔데? 저번부터 자꾸 선물 거려요? 그래봤자 뭔 싸구려 물건이겠지. 없이 사니까 더 싼 거 사려고 오래 발품 팔았겠죠. 사실은 집을 준비했었어. 그래봤자 월세겠죠. 집은 우리가 알아서 찾으니까 현금을 달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월세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였어. 뭐라고요? 새 집을 샀다고요? 샀었는데 이젠 팔았어. 딱 마침 지인 중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넘길 수 있었어. 우리 주려고 새 아파트를 샀었다고요? 그럼 그렇다고 똑바로 말을 했어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요? 결혼식 전에 말하면 아들놈이 집을 팔아버리고 결혼도 안 할까봐 일부러 결혼식 끝내고 말하려고 했어. 결혼하면 집 명의를 니들 부부의 공동명의로 돌려주고 싶었거든. 그럼 그놈이 지멋대로 집을 처분할 수 없으니까. 본인 아들을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도박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가상화폐도 하는 놈을 어떻게 믿고 집을 넘기니? 그 사람이 그런 걸 했다고요? 그걸 모르고 결혼했니? 아니,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런 놈팽이랑 절 결혼시킬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하라고 했니? 결혼은 니들이 결정한 일인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전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사기 결혼 당했다고요. 사기치는 건 너나 그놈이나 그 나물의 그 밥 아니니? 제가 왜요? 전 사기친 적 없거든요. 너 정말 임신한 거 맞니? 임신했으니까 임신했다고 하지. 그걸 왜 의심해요? 넌 중학교 때 수업은 안 듣고 책상에 엎드려서 잠만 잤니? 세상에 임신 2주가 어딨어? 아무리 빨라도 임신 4주는 돼야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 예민하고 섬세하니까 임신 2주에 알아차렸어요. 그럼 병원에는 가봤니? 당연히 갔죠. 그래서 태아 심장 소리는 들었니? 당연하죠. 어이가 없다. 임신 2주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임신 2주에 태아 심장 소리가 가능하니?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아까는 모자수첩 어쩌고 저쩌고. 그 나이 먹고 임신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여자가 며느리라니. 넌 내가 늙은 애미라 창피하다고 했지만 난 네가 무식해서 부끄럽다. 임신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돈 뜯어내려고 한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따위 거지 같은 집에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요. 우리한테 새 아파트를 샀었다고요?
자식들한테 그딴 허풍 떠니까 재밌어요? 왜 허풍이라고 생각하니? 본인들은 낡아빠진 전세에 살면서 자식한테 새 아파트를 사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린 여기서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들한테 집 해주는 게 더 뿌듯하고 행복했어. 하지만 이젠 다 포기했어. 어릴 때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 우리가 없이 노후는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잊었니? 우리한테는 딸이 있다는 거? 딸은 출가 외인인데 딸한테 노후를 기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위 자식, 개자식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 사위랑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니까 큰 기대 안 해. 따라서 개자식이라고 생각할 일도 없어. 더구나 우리 사위는 남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랑 며느리보다 훨씬 더 인간성이 좋고 나한테 효도하는 아이야. 설마 우리 아파트 팔아서 딸내한테 줄 생각은 아니죠? 우리 돈은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니까 넌 관심 꺼. 저 오늘부터 열심히 아기 만들게요. 그러니까 제발 2년 끊잔말만 하지 말아줘요. 절연하자고 한 말은 제 의견이지 제 남편 진심이 아니에요. 아니, 니들은 둘 다 똑같아. 아주 잘 어울려. 결혼식 끝내고 너한테 절연 선언 받고 아들한테 전화한 적 있어. 정말 우릴 안 보고 살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 내 자식이지만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어.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이 아파왔어.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은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밥이 되던 죽이 되던 니들이 알아서 살아.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사정없이 경찰 부를 거야. 그 후 며느리는 경찰한테 잡혀갈 게 무서웠는지 저희 집에서 퇴장했고 2번 다시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딸한테 전화해서 부모님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거절했더니 바로 쌍욕을 퍼부으면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못된 신우인연이라고 공격했다는 말을 듣고 인연을 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금도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쩍하면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다닌다고 합니다. 제 배에서 나왔지만 참 제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가 봅니다. 그 아이는 아마 영원히 그렇게 살겠지요. 그게 그 아이의 운명이라면 서글프지만 저로서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